안녕하세요. 한전 KDN 고객 접점 서비스 매뉴얼 커뮤니케이션 시간입니다.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이상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의견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것인데요. 이때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관심과 진실성,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전 KDN의 직원들은 특히 고객 응대 시 고객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며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한전 KDN도 커뮤니케이션 관련 핵심 가치 만족도 조사를 21년도에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지 보수와 일상 운영, 그리고 개발 부분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고객 만족의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심과 서비스 전문성을 갖추고 진실함과 경청의 마음 5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업 유형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한 이론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말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공감을 표현해서 고객에게 진지함과 성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눈은 고객을 향해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고정합니다. 이때 자세는 고객 쪽으로 어깨를 맞추고 살짝 기울이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존중감을 느끼게 해준다면 고객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고객의 말에 공감을 할 때는 고개도 끄덕이고 메모도 하면서 적극적인 경청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입으로는 적절한 맞장구를 치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공감 가는 이야기나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뭐뭐라는 말씀이시지요? 라거나 뭐뭐뭐 하셨겠네요.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공감대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객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고객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무엇이 그런 감정을 만들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 혹은 상대의 감정을 파악한 후에 내가 느낀 것이 맞는지 상대에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뭐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라던가 뭐뭐 해서 뭐뭐 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감정과 의사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그 이슈에 대해서 나의 해결 방안이나 적절한 맞장구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순서는 컴플레인 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말투에 대한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명령 형식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가장 최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명령형이 아니라 의뢰형이 될 수 있도록 무엇 무엇을 부탁드립니다 라거나 무엇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바꿔서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어 말하는 방법은 뭐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다는 뭐뭐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식으로 평소에도 가급적 긍정형으로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명령형이 아닌 의뢰형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봤었는데 이때 쿠션 용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를 요청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혹은 곤교롭게도 와 같이 말을 시작하기 전 혹은 말과 말 사이에 쿠션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의뢰형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쿠션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쿠션처럼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의 완충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어진 말이고요. 매직 워드라는 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you 메시지가 아닌 I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하는 언어를 먼저 씀으로써 상대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나를 먼저 지칭하면서 훨씬 완화된 표현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 화가 난 상황에서 상대의 비난으로 공격을 하기가 쉽지만 저는 혹은 나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 자신의 느낌, 지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yes but 법칙도 있는데요. 상대의 말에 일단 공감을 먼저 해주고 자신의 생각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의 말에 공격부터 하기보다는 아, 그러시군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하고서 but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바꾸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몰 토크가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대화에 해당되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대화법입니다. 어려울 거 없이 누군가와의 대화를 처음 이끌어 나갈 때 뭐 날씨라거나 기분이라거나 취미 이런 사소하고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대와의 작은 이야기로 교류를 쌓으면 훨씬 공감대가 올라가게 되겠죠. 신체 언어라고 불리는 이 비언어 요소는 대화 시에 감정을 전달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만큼 언어적 요소보다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요. 밝은 표정이나 미소, 그리고 시선 등이 긍정적으로 상대에게 비춰질수록 고객 서비스 품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짓은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어떤 비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편안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는 항상 바르고 정중한 자세와 공손함이 표현이 될 때 나의 이미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맞춤은 특히 고객 서비스 응대에서 가장 최고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거나 상대를 건성건성으로 본다거나 무관심과 무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중하지 않은 시선 처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대화의 긴장감을 풀어주면 더욱 좋겠죠.
웃음도 미소가 있고 박장대소가 있는데 상황에 맞게 웃음을 표현하되 너무 잦은 박장대소나 아니면 반대로 비웃음은 가장 최악의 표정 관리가 됩니다. 특히 리더는 조직원들의 사기와 사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은 직원들을 잘 이해해주고 자긍심을 갖도록 자존감을 올려주는 대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업무 능력이 올라갔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격려해주고요.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팀 구성원의 사소한 이야기라도 경청을 잘해주고 부하 직원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명령형이 아닌 의뢰형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부탁해야 됩니다. 만약 구성원의 아이디어나 부탁 등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거절 사유에 수긍할 수 있는 태도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 내에서 그리고 고객과의 대화 시 필요한 스킬과 자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한전 KDN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